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찍을 때는 항상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방송을 하면 많은 토지주 분들이 또 훼손지 정비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못 판단하고 그 잘못 판단이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한 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어떤 검증도 거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듣곤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요? 네. 언제 건축해야 할까요? 건축? 건축은 당연히 건축 허가가 나와야 건축을 할 수가 있지요. 건축 허가, 즉 행위 허가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행위허가를 득했을 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행위허가가 나오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6개월, 7개월, 8개월, 점점 시간은 좀 짧아져 갑니다. 국토부에서 승인 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흩어진 훼손지 쪽에다가 기부 체납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행위허가, 건축허가가 좀 빨리 나오지요. 행위허가를 득하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의 어떤 토지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조건 행위허가만 득하면 빨리 건축한다, 이런 유형의 토지주분들이 계시죠. 난 무조건 빨리 건축하겠다. 이런 분들은 현재 공실로 놔뒀거나 마침 창구가 비어 있는데 임차인 들어오면 또 이사 비용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명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지금 비워 놓으신 분들은 빨리 건축을 해서 자기 그 어떤 그 토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나대지 상태에서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겠죠.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신 분들은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빨리 건축을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단기 임대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도 역시 빨리 난 건축을 해야겠다. 아니면 또 내 거는 수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그렇기 때문에 빨리 행여가를 득해서 빨리 건축을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옆집 의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옆집하고 같이 토지를 교환했다든가, 그러니까 내 땅 이만큼 주고 그 땅 이만큼 받아오고 내거 뒤에다가 녹지를 내는 대신에 옆에 있는 토지주와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 분들, 사업지를 분할 정리하셨던 분들, 토지 교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옆집 의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옆집 의사와 같이 협의가 아직 안 나왔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세 번째는 최대한 늦게 건축하겠다는 그런 훼손지 정비사업 토지주가 있겠지요. 어떤 분들입니까? 직접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사업적으로 여기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려고 그러면, 옮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금은 옮기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이사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왕숙지구가 지금 막 이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창구 다 쓸어 갑니다. 그리고 또 훼손지 정비 사업 들어간 사람들은 뭐 임대 안 내놓습니다. 온실 창구 들어가자 그러니 벌금 무서워서 안 띱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사용하면서 훼손지 정비 사업에서 건축물이 나오면 그때 잠깐 뭐 1년이라든가 6개월 잠깐 옆집에 이사하고 내 거를 건축하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뭐 이런 또 어떤 사업적인 이유, 또 건축의 자금 문제, 또 이 철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공사비가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복구 사업이 뭐 될지 안 될지 몰라. 그 뭐 어렵게 그냥 뭐 내 거 짐 옮기고 이사 가고 건축하고 그랬는데 복구 사업으로 발표될 수도 있어.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뭐 하여튼 최대한 늦게 건축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지요. 네. 왕숙지구 임차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숙지구에서 이제 그 수용을 당해서 나오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남양주시에는 창구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이 남양주시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남양주시에는 창구가 없습니다. 왕숙지구가 수용을 많이 해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창구는 훼손지 창구죠. 또 나머지 있는 창구는 온실 창구죠. 없습니다. 뭐 잡종지 창구, 물론 이제 종묘배양장, 뭐 축사 일부가 있긴 합니다만은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숙지구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남양주시에서 안아주지 않으면 포천 등 인근 도시로 지금 다 떠나고 있고 또 떠날 예정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습니다. 결국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양주에 있는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모두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훼손지 창고가 다시 이제 건축을 하면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떠나면 들어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요. 이랬을 때 훼손지 창고 임대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요. 왕숙지구에서 창고 임차인들이 나오면 부동산이라든가 또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창고 임대하라고 합니다. 훼손지 창고를 임대할까 말까, 아니면 훼손지 창고에 있는 지금 현재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계약기간을 연장할까 말까, 여러분 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훼손지 창고 임대 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훼손지 창고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임차인이 들어와서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물론 보관 창고로 쓰고 시설물을 하나도 안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긴 좀 힘들죠. 무릎을 높이 쌓기 위해서는 렉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간단하게 뭘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안에 사무실 같은 거 설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래야 추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나가시면서 힘들지 않게 나가겠죠. 제소전 화해조서는 필수. 제소전 화해조서 모르시는 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명도할 때 그 명도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약속한 다음에 쿨하게 계약 기간 끝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만은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도 소송을 해야 되죠. 명도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최하 6개월이 더 걸립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걸려요. 제소전 화해 조서는 명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거와 똑같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소전 화해 조서를 쓰고 그리고 임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소전 화해 조서 쓰면 뭐 안 하지, 누가 복잡하게 누가 해, 임대 안 해, 임차 안 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소전 화해 조서를 쓰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임차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딜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고 계약서를 썼다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옆집 창고주까지 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조서는 필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보장은 계약기간 보장은 당연히 뭐 1년씩 하지요. 그리고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1년 쓰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임차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겠는가. 보장이 되더라도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법적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을 최대한 늦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건축법 시행 규칙을 보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 규칙을 보면 나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건축법 시행 규칙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몇 조 몇 항을 봐야 될까요? 네. 건축법 11조 7항을 보시면 나옵니다. 건축법 제11조 7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7항입니다. 허가권자는 남양주시겠죠.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의 범위에서는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을 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여기 보면 이제 공장은 3년인데 이제 공장 빼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행위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2년 동안은 허가 내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를 대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가 뭡니까? 뭐 돈이 없다라든가 뭐라든가 여기에 맞는 사유를 대고 착수 기간, 착공계를 착공하는 걸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2년을 보장할 수 있다. 행위허가 득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 12월 달에 국토부 협의 끝난 사람은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있다가 행위허가 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죠. 늦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1년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2년이다. 그리고 1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착공계를 내고 나서 연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우리가 주위에 보면 저기 있잖아. 저 빌라 허가해놓고 지금 7년 동안 착공계 내고 지금 있기 때문에 허가가 살아있어. 그리고 온실창고 7년 전에 냈는데 지금도 허가 살아있어. 훼손지 정비사업에 들어간 건축은 시공사가 거의다가 종합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200제곱미터 이하는 직영공사 가능하나 60평 이상은 종합면허가 있어야 하고 착공계는 기사자격증 소지자가 현장 대리인으로 참여해야 된다. 다른 현장 복관이 착공계 내고 시간을 지연하는 건 시공사와 공사비 견적 금액과 연관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착공 신고 후 공사 연기는 시공사와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시공사와 협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기사 자격증 다 들어가 있고 다른 현장을 복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착공 신고 후 공사 연기는 나만 연기하고 싶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훼손지와 결합된 토지주와의 약속, 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남양주시 방침이 중요합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이 이제는 마무리를 돼야 되겠다라고 하고 남양주시가 어떤 그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또 하달할 수도 있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첫 번째 행위허가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국토부 협의는 이제 많이 남양주시에는 이제 10개의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행위허가, 건축허가가 언제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면 유튜브를 가지고 어디 거가 나왔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축 정보, 현장도 다니면서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방송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보약입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동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